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린 칼럼인데요. 제목은 안녕 일본제, 곧이어 일본의 기간 산업이 점점 사라진다입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이었던 철강, 자동차, 전기 부문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는 칼럼인데요.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주요 내용과 한탄에 휩싸인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전후 일본을 끌어올리며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을 먹여 살린 기간 산업이 온데간데 없다. 시대는 흘러 일제라는 문자와 영광의 빛은 이미 없어졌다.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땀과 기름으로 얼굴이 번들번들한 사내들이 그을린 작업복 차림으로 소리를 지른다. 1600도의 고온에서 대량의 철광석을 녹이고 월 수백만 톤의 철을 연성화하는 고로 주변은 기온 50도나 된다. 3교대로 일하는 이들은 퇴근 후 밤낮으로 동네 모서리에 올려나와 된장에 찍은 멸치를 안주 삼아 술을 들이켰다. 철의거리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는 일찍이 그런 풍경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80년대만 해도 기타큐슈시의 철강 제품 출하액은 연간 1조 엔을 자랑했다. 쇠가 무수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을 윤택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없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고 있던 하치만 지구도 현재는 고로 1기에 3,000명만이 종사할 뿐이다. 최근 몇 년간 기타큐슈시는 전국에서도 최악의 인구 감소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유행 이전부터 일본의 조강 생산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작년에는 무려 반세기 전인 1969년과 동수준까지 저하됐다. 전후 일본을 견인해온 제철업계에 전례 없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발밑의 2차 메이커도 체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바라키현 가스미가 우라시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다. 이곳에 대규모 거점을 둔 와이어 제조업체 도쿄제강이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개가 절실한 가운데 좀처럼 국내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일본 철강업체는 억지로라도 해외로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제철 등 대형 업체들을 포함해 관련 업체들이 확실한 전략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으로 해외 업체와 맞설 수 없게 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90년대까지는 당시 세계 최대 기업인 신일본 제철을 시작으로 가와사키 제철, 스미토모 금속공업의 3개사가 세계 조강 생산량 톱10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순위로 보면 톱1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신일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해 태어난 일본 제철 3위뿐이다. 또 하나, 일본 제철업체들은 지금 치명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큰 조류를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는 족쇄가 채워지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제철을 비롯한 각 회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격감시킬 수 있는 수소 제철로 불리는 기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에서 일본은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에 맞서 낙조를 맞은 일본 제철업체들이 싸우는 것은 절망적이다. 이러다간 길게 봐도 10년 안에 일찌감치 명함이 갈릴 수도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산업을 덮치고 있는 것은 게임 룰의 격변이다. 철강업계가 노출된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바짝 죄고 있는 업계는 그 밖에도 있다. 자동차 업계다.
토요타 사장은 최근 EV화를 추진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진다라든지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지금 EV화를 진행시켜도 근본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세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급속한 EV 전환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본심에서는 머지않아 EV나 자율주행차가 주류가 된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작년에는 주로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시모야마 공장의 생산 라인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있다. 가솔린 엔진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토요타 사장의 발언이 192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V의 부품 수는 가솔린차에 비해 3분의 2, 대략 2만 점으로 압도적으로 적다. 그리고 부품이 줄어드는 만큼 하청업체도 줄어든다. EV가 가져오는 것은 토요타가 무기로 해온 개선만으로는 맞설 수 없는 것이다. 토요타는 비로소 EV와 자동운전의 실증 실험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미 연간 50만 대의 EV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테슬라에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요타 본체도 경쟁에서 패해 5년 정도면 쇠락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실패를 벌써 경험한 것이 가전업체다. 샤프의 사장 마치다 씨는 기술을 가지는 건 장어집 비법 양념장 같은 거라고 호언했었다. 샤프는 액정 외다리 타법으로 전 경영자원을 액정 생산에 투입했다. 우리 회사의 고품질 액정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자신감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옳았던 것이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이나 중국의 메이커는 비법 양념장을 완벽하게 모방했다. 대화면 액정은 흔해졌고 이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2016년에 대만 홍하이 폭스콘 산화가 됐다. 결국 비법 양념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다 씨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샤프도 이제는 애플의 액정을 싸게 파는 하청이나 다름없다. 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그토록 저 밑에 있다고 봤던 중국 업체들과 비교해도 같은 수준은커녕 아래 처지가 되고 말았다. 샤프뿐이 아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2011년 EV용 전지 생산으로 협업에 들어갔지만 테슬라는 어느덧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업체들과도 거래를 시작해 출입업자 중 하나가 돼버렸다. 이것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으려 했던 기업의 말로다. 가전이나 전기에 한정하지 않고 이 30년이라는 것, 일본 메이커의 경영자는 적자를 막는 것만을 생각해왔다. 승부를 피해 뒷북치기를 계속하는 한 일본 산업이 부활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2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과거의 성공 체험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철과 자동차 그리고 전기라는 수레를 잃었을 때 이 나라는 과연 제 발로 서 있을 수 있을까? 10년 후에 기다리는 것은 전후의 일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황량한 시대일지도 모른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